현직 김제 시의원이 여성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시의원이 빌려준 돈도 갚지 않고 심지어 허락도 없이 카드 대출까지 이용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부안군의 한 군의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의회에 출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천만 원이 넘는 수당이 계속 지급될 예정이어서 복무규정 시스템 보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출범함에 따라 전북도 교육청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이름을 바꿔 새로 출발합니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지역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30일 동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추가 발병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현직 김제시 의원이 여성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 얼마 전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그런데 취재진과 만난 이 여성은 시의원이 빌려준 돈도 갚지 않고 심지어 허락도 없이 카드 대출까지 이용했다고 호소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산대에 앉아있는 여성에게 상자를 집어던지려 하고 허리춤을 잡아 채 질질 끌고 가더니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까지 하는 이 남성. 김제의 현직 시의원입니다. 상부 안에서 침 주먹이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튿날 시의원이 피해 여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입수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실체를 밝히겠다. 내 부모와 자식이 무슨 잘못이냐며 만나달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종이컵에 농약을 부은 동영상까지 보내며 자살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연인 관계로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한 지 10년이 넘었다는 것. 폭행은 주변은 안 해도 나눴어요. 말을 안 해서 그래. 다시 만난 것도 막 몸을 떨면서 불쌍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난 거기에 또 넘어가고 다시 또 협박을. 또 다른 하소연도 이어집니다. 해당 시의원이 처음 당선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피해자는 본인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해 당시 A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이 업체 대표에게 건넸다는 겁니다. 당사자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세상에 나하고 돈 거래를 내가 뭔 돈을 거래를 하려고 정신 빠졌니. 그렇지만 피해 여성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업체 대표에게 400만 원이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시의원이 자신의 카드를 마음대로 썼고 현금 서비스, 즉 단기 카드 대출까지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해봤습니다. 오후 1시 3분에 했대요. 혹시 시의원 거기 조금 자주 오나요? 예, 한 번씩 오셔요. 예. 이번 폭행 의혹 사건 이후 해당 시의원이 피해 여성 계좌로 일부 금액을 갚은 정황도 엿보입니다. 100만 원 두 번을 카드 현금 서비스를 했어요. 카드도 없대요. 못 만든대요. 카드 좀 달래요. 해당 시의원은 선거 자금을 빌린 적도 없고 설령 카드를 썼더라도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며 모두 갚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상대 여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부안군의 한 군의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의회에 출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천만 원이 넘는 수당이 계속 지급될 예정인데요. 복무규정 시스템 보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안군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부안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듣고 있습니다. 부안군 의원들이 앞다퉈 질문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용림 의원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의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뇌질환으로 입원한 뒤 지금까지 투병 중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의원은 모든 연락을 끊은 상태로 이 의원의 가족들을 통해서만 가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지금 만나지 않는데요. 전혀 이렇게 소식을 단절하신 상태고. 이 의원은 질병으로 의원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지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회기에 불출석했던 기간 지급된 수당은 1,400여만 원. 만약 앞으로도 이 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의원 활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 8천여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현행법상 질병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수당 지급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도 의원 지급에 따른 의정수당 관련 지침은 없다며 지침을 주는 것이 오히려 지방자치법 시행 목적과 배치될 수 있어 의정비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부안군 조례에는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땐 청가서나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해놨지만 이 조례를 지키지 않을 시에 대한 조치 내용은 없습니다. 의정활동비 지급도 기초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로 제한돼 질병에 관련된 의원 법무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면 이 의원 복귀 전까지 계속 수당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안군의회는 이 의원과 직접 연락이 닿진 않지만 이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전북지역 시민단체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인도 병가 규정 보면 보통 6개월이거든요. 그 뒤에는 이제 휴직하게 되면 무급으로 입고기도 하고 이러는데 의원들도 그와 유사한 조례를 만드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촘촘하지 못한 지방의회 의원 복무 규정으로 인해 불합리한 예산 집행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달 19일 이후 30일 동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추가 발병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19일까지 도내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18건이며 야생조류로부터의 검출은 3건입니다. 전북도는 겨울 철새가 북상하는 오는 4월 중순까지는 고병원성 AI 발병 우려가 높을 것으로 보고 방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은 일주일에 2회 이상 소독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출범함에 따라 전북도 교육청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이름을 바꿔 새로 출발합니다. 전북교육청은 특별자치도 교육청 출범으로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지역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교육 분야 특례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교육 특례는 자율학교 운영과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 농어촌 교육 등 4개 조문으로 구성됐습니다. 각 학교는 학기와 수업 일수, 휴업일 등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다양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수년간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초등학교 강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3년가량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았지만 도내 건설업계에 암울한 기운이 감돌면서 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감 부족과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북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내에는 1,166개 도내 종합건설사와 3,206개의 전문 건설업체를 비롯해 설비, 전기, 통신과 소방업체의 감리와 설계,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까지 전북 지역에서만 건설 관련 업체들은 모두 5천여 개 회사를 훌쩍 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외지 건설업체들이 대형 공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아파트와 같은 대형 민간 건설 시장도 이미 잠식한 지 오래여서 외지 대형 업체들의 배만 불릴 뿐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형 공사의 10에서 20%씩 지분을 가지고 공동계약에 참여한 업체들도 외지 대형 업체들의 횡포와 갑질에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유는커녕 적자를 보기 일쑤라고 합니다. 도내 종합건설사 가운데 수주 실적이 손익분기점인 50억 원을 넘긴 업체는 10%도 안 되는 85개사에 불과해 90% 이상의 업체들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제21회 총선 재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1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 고창의 봄을 앞당기고자 하는 지역 바람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출마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동안 정부 예산 신장률보다 지역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며 앞으로 제대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저수조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17일 아침 8시 50분쯤 김제시 용지면의 한 하수 처리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저수조 4m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40대 A씨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구조된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다가오는 설 연휴 물가 안정을 위해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8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수품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온 오프라인에서 16대 설 성수품을 살 경우 정부와 업체 할인까지 더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1회 5만 원 이상 결제 시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전통시장부터 대형마트, 온라인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정부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고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 전기요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월 말부터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약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도 환급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설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꼼꼼히 확인하셔서 고물가 부담을 조금씩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새만금 미래김제시민연대가 17일 김제시민운동장에서 현판식을 열고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의지 결집을 다짐했습니다. 또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과 새만금 미래김제시민연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새만금 개발과 김제 관할 결정의 중요성,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 등이 이뤄졌습니다. 강병진 위원장은 8만 시민이 역량을 모아 관할권 확보에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임실군에 고향사랑 기부한 기부자 65%가 임실앤치즈를 답례품으로 선택했습니다. 임실군은 지난해 1년 동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은 6억 9천여만 원인데 임실앤치즈를 답례품으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임실사랑 상품권과 쌀 등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치즈 판매액도 1억 원에 달했다며 임실 치즈를 보다 더 다양하게 구성한 답례품을 발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임실 치즈를 활용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답례품을 개발하고 기부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